안녕하세요. 그레이스 일루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의 리더의 역할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새로운 이제 디지털 기술을 가지고 기존의 어떤 인프라라든지 기존의 비즈니스에 통합하거나 또 그걸 도입해서 운영해 나가는 것들, 그리고 기존의 어떤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어떤 그러한 비즈니스의 큰 방향을 뜻하죠. 수년 전에는 사실은 뭐 기술 기업이라든지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좀 가열차게 준비하고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영역을 위해서 준비했다면, 이제는 사실 거의 모든 비즈니스 영역에서 디지털을 접목하고 또 활용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이 그것들을 가속화시켰고요. 저와 같은 어떤 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이 비즈니스를 또 생존하고 또 이끌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숙제를 가지고 있죠. 최근에는 뭐 디지털과 굉장히 먼 업종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회사들도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자영업이라든지 뭐 이런 기존의 이런 그 접목에 있어서 약했던 그런 업종도 기술이 발전하면서 많은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지만,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이 환경에서 그 팀을 이끄는, 회사를 이끄는 리더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큰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DT 시대에 리더는 어떤 역할을 가져야 하는가, 어떤 역할 인식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조금 거시적이긴 하지만 제가 세 가지로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장 중심의 사고방식을 장착해야 합니다. 성장 중심 사고방식은 예전에 제가 그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해 드린 바가 있는데요. growth mindset입니다. 이는 항상 반대의 의미인 fixed mindset과 비교해서 설명을 하곤 하는데요. 아시겠지만 fixed mindset은요, 그냥 단순히 고정적인 사고방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핵심은 과거에 집착하는 사고방식을 뜻합니다. 이 fixed mindset은요, 성공, 1등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아들이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좋은 성과를 냈던 방식에 집착하는 사고방식을 뜻합니다. A와 같이 했는데 성공을 했다면 A와 같이 하는 것을 편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 성장 중심 사고방식은 그 반대 개념인데요. 물론 성공하고 당연히 잘 해나가는 건 중요하지만, 성장 중심 사고방식은 도전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안에서의 배움에 대한 러닝 포인트를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고정 중심 사고방식과 성장 중심 사고방식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동안 2020년에 회사에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업무 방식에 있어서도 아마 어쩔 수 없이 재택근무를 해야 되는 회사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 환경에서 내 마음이 어땠는가라는 거죠. 끊임없이 과거에 대해서 떠올리면서 옛날에 이게 좋았었는데, 이걸 하는 게 더 맞는데,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더 좋을 텐데, 결국은 오프라인이 최고인데 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해서 생각을 하셨는지, 아니면 이런 환경에 있어서 빨리 받아들이고 새로운 도구에 있어서도, 그리고 새로운 툴에 있어서도, 또 새로운 어떤 시도에 있어서도 좋은 부분에 있어서 빨리 캐치하고 어떻게 하면 더 새롭게 해볼까, 어떻게 하면 더 새로운 시도들을 해볼까에 대해서 비교적 생각을 많이 하셨는지 스스로 자문해 보시면, 내가 성장 중심에 가깝다, 고정사고 중심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들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은 성장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빨리 전환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미래에 대해서 누구도 알 수 없잖아요. 저도 사실은 당장 뭐 내일 모레의 일도 예측이 잘 안 되거든요. 이런 환경에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리더로서 품어야 되는 것은 일단 시도해보고, 일단 도전해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러닝 포인트를 얻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도전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그 안에서 러닝 포인트를 가지고 또 새로운 시도를 해보자 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철저히 고객의 경험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고객 중심으로 생각하라 라고 하는 말은 아마 모든 비즈니스 현장에서 수십 년 넘게 강조되었던 얘기고요.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도 그 맥락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체크해야 되는 것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고객에 대해서 얼마나 잘 떠올릴 수 있는가라는 거죠. 디지털 환경에서 고객의 경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상상할 수 있고 시뮬레이션 할 수 있고 고객이 어떤 가치를 경험했을 때 우리 비즈니스가 성장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객의 편에서 고객의 관점에서 그것들을 경험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당연하지 않은 게요.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T라고 하면 기술이 강조되다 보니까 진짜 고객에게 뭘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과하고 기술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기술을 도입하는 것, 어떤 기술을 결합하는 것, 이것이 사실 회사에서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고객에게 정말 무엇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상상한 다음에 그다음 기술은 사실은 도구거든요. 어떤 기술을 도입할 것인지는 그 다음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앞뒤가 바뀌면 안 되는 것인데 앞뒤가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리더의 역할 중에 하나는 고객의 경험에 대해서 디지털 고객의 경험에 대해서 상상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어떤 기술을 결합할 것인지 어떤 디지털 비전과 전략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플래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그래요. 세 번째는 디지털 비전으로 고객의 경험을 상상할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설정이 됐다면 그걸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구성원, 우리 팀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방향에 공감하고 같이 뛸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소위 문화를 만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너무 어려운 표현인 것 같고요. 업무 환경을 조성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DT 환경에 적합한 제가 생각하는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때 리더가 이런 마음을 버리셔야 돼요. 내가 이 기술적인 것들을 습득하고 알고 이 디지털 방향을 명확하게 이해한 다음에 이걸 이끌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좀 버리시는 거예요. 좀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리더가 모든 것들을 알고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늦죠, 이미. 그리고 이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환경에 아주 적합한 구성원들이 이미 역량을 가지고 있는 구성원들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들을 알고 리드해 주어야겠다라고 하는 마인드를 좀 내려놓으시고요. 이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던 성장 마인드셋을 갖추도록 강조하는 거고요. 우리 모두는 지금 현재 학습하고 익히면서 이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방향을 함께 찾아내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스스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과하는 것이 이 환경에서 그나마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가 시도하면서 러닝 포인트를 발견해내는 일련의 업무 환경을 설계하는 것, 그것이 이 DT 시대의 리더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세 가지 좀 말씀드렸습니다. 좀 거대한 목표이긴 하지만요. 성장 중심의 마인드셋, 그리고 디지털 환경에서 고객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그 안에서 전략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리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우리가 리드해 나갈 수 있도록 그 업무 환경을 조성해내는 역할. 이것이 DT 시대의 리더의 역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 그레이스의 일루와에서 또 뵙겠습니다.